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소식인데,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난민들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보이시나요? Canada accepts Ukrainian refugees. 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의 refugee, 피난민들을 받기로, 소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네요. 자, 오늘의 단어 두 개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disperse 동사인데요. 한국말로 흩어지다 라고 되어 있죠. To go or move in different directions. 자, 이렇게 약간 뿔뿔이 흩어지는 거. spread에 대해서 흩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봤을 때 그 동사가 바로 disperse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boast인데요. 자랑하고 뽐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o express too much pride in yourself or in something you have. 그렇죠. 대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뭐가 있다고 뽐내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뭐가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죠. 동사로 쓰였고요. 자, 뭘 boast 했을까요?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Due to Russia's invasion, more than 2 million people have reportedly fled Ukraine and are seeking refuge in other countries.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렇죠. 충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유크레인으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치고 들어간 거죠. 자, 그것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런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문장을 써주고 중간에 reportedly라는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refugee라고 해서 이를 하나 더 붙이면 피난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이렇게 refuge라고 해서 refuge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shelter와 같은 곳을 얘기할 수 있겠죠. Many of these refugees have been dispersed across Europe into neighboring nations. 자, 이 많은 난민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럽 전역으로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뿔뿔이 유럽 한 나라에만 집중적으로 가지 않고 유럽 전체로 폴란드로 갈 사람들은 폴란드로 독일로 이런 식으로 흩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유럽이라고 했고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크레인은 동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그쪽 그 인근에 이제 다른 유럽 국가로 가게 된 것이죠. However, 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국가입니다. 캐나다입니다. Canada, a nation that is outside of Europe, has opened its doors to help. 자, 오늘 왜 캐나다가 등장을 했느냐? 캐나다는 여러분 유럽의 그 컨티넨트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North America, 북미 지역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럽 바깥에 있는 나라인 캐나다가 자, 도움의 손길로 이 문을 개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네요. Canada now boasts the world's second largest Ukrainian population outside of Ukraine. 자, 캐나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뽐냅니다. 자랑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큰 우크라이나의 인구를 뽐내는 나라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본국의 유크레인스가 제일 많겠죠. 유크레이니언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바깥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자, 우크라이나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Canadians, who are generally known for their kindness, have a rich tradition of welcoming others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are in need. 자, 볼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Canadians에 대한 설명을 후부터 kindness까지 했네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그 친절한 그러한 국민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카마 뒤에 나왔네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통이 아주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rich한 tradition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이런 전통을 자랑합니다. 뭐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전통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해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후어가 나왔네요. Others from different countries 라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습니다. Canada accepted refugees from Vietnam in the 1970s, and more recently it took in refugees from both Syria and Afghanistan. 자, rich tradition이라고 했는데요. 그 rich tradition에 해당하는 예들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니까 1970년대, 자, 베트남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이 이제 전쟁 나고 막 여러 가지 또 공산화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는데 70년대에 베트남에서 온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었고요. 최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accepted와 비슷한 표현으로 이 take in을 써줬네요. But Canada recently took a much more active approach toward helping the Ukrainians who were fleeing this conflict. 자, 그리고 아주 가장 최근이가 되겠죠. 최근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요? 이 전쟁을 탈출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렇죠. 그걸 피해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도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돕기에 나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has introduced a special policy which allows an unlimited number of Ukrainians fleeing the war to apply to stay in Canada for up to 2 years. 네, 자, 캐나다 총리가 되겠습니다. 수상인 저스틴 트루도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특별한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요. 자, 이 policy가 무엇인지가 which 이하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allow to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unlimited number of Ukrainians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크라이나 피하는 그렇게 피난을 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unlimited니까. 무제한의 숫자를 허용해 준다는 거죠. 뭐 하기를? 신청할 수 있게끔. 캐나다에서 저 있고 싶어요. 난민이에요. 라고 신청을 할 때 그냥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대 2년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special policy를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The policy includ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ose who have family in Canada, and it allows the Ukrainians who are currently living in Canada to extend their visas. 자, 이 policy, special policy의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preferential treatment라는 거는 뭔가 더 선호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대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라는 건데요. 캐나다에 우리 아까
그 유크레인을 제외하고 second largest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정도가 되겠죠. 가장 largest는. 그 다음으로 많은 그 우크라이나 거주 국가가 캐나다라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우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현재 이미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비자를 extend 해주는 그러한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Many have welcomed the policy, bu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influx of Ukrainian refugees may affect the visa processing times for non-Ukrainian refugees.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을 보였는데요. 우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concerns 하면은 worries가 되겠습니다. worries. 걱정거리, 걱정, 근심이죠. 그래서 우려사항도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concerns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that 이하로 뒤에 이제 빼준 거죠. 우크라이나 이제 refugees들을 아까 unlimited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자 절차 이 과정의 시간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또 비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비자를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써졌네요. 자, 오늘의 퀴즈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문을 보면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관계대명사를 넣으시오. 자, 공통으로 들어갈 relative 단어를 하나 써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The policy includ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ose. 자,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거,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Ukraini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 뒤에서 나올 때는요. 관계대명사 who 혹은 물론 that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